안녕하세요. 홍콩 프리미어 TNC의 박이태 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프리미어 TNC의 홍콩 법인 설립편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및 중국, 한국 법인의 설립 및 운영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로 유튜브 영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 시청하시면서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측 하단에 물음표 클릭하시고 질의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웨비나 종료 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웨비나 종료 후 미팅 필요하시면 화면 상단에 실시간 상담 바로 하기 클릭하시어 미팅 일정 잡아주시면 웨비나 종료 후 연락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보시는 목차 중 6번, 7번, 8번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홍콩은 지난 30년 이상 다양한 국적의 사업가들에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먼저 어떻게, 왜 홍콩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또 그 원동력이 된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법인 설립을 결정하신 분들이 어떤 형태로 또 어떤 종류로 법인 설립을 진행하셔야 되는지 알아보고 그에 맞는 은행 계좌 개설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Y 홍콩입니다. 홍콩이 어떤 이유로 전 세계의 기업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영대학원 IMD에서 매년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에는 덴마크, 스위스, 싱가포르와 스웨덴을 이어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홍콩이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및 인프라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기업들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시고 홍콩을 거점으로 한 다양한 이점을 누리셨습니다. 기업들이 그 다음으로 아시아 최고의 금융시장이며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외환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금융거래가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홍콩은 한국과 같이 거래 증빙의 사전 제출을 통한 해외로의 송금 및 해외에서의 입금이 가능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하루에 1억 달러를 송금하시고 입금 받으실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거래 투명성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법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은 중국을 빼고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시는 관문이 되고 있으며 홍콩 법인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법인에게는 중국 진출 시 홍콩과 중국 간의 FTA 협정인 세파 협정에 따라서 절세도 가능하시고 행정적인 간소함을 누리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세파 협정에 따른 혜택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홍콩 법인의 단순한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는 불가능하시고 홍콩 내 실제 사무실과 직원 채용을 통한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법인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중국 진출 시 세율적인 혜택을 포함한 많은 이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 홍콩 법인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경우에 기업의 이미지 상승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 그리고 홍콩 법인 설립 및 운영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환경, 그리고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세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합법적인 절세와 법인세 면제를 통해서 기타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것보다 법인세율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철저한 시스템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해드리고 있으며 홍콩 법인 설립에는 저희가 요청드리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최소 2시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홍콩 법인 설립 및 운영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히 중요한 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 법인 운영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외국환 관리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자유로운 금융 거래가 가능하시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환경과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세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은 과세 대상 금액이 한국 원화 기준 약 3억 원까지는 8.2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여전히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낮은 세율도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하시고 법인세 자체도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합법적인 면세 신청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이와 같은 장점이 지금까지 홍콩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이 되었던 주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홍콩으로의 진출을 결정하셨다면 어떤 형태로 진행하셔야 되는지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법인 형태와 비법인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는 신규 법인을 등록하시는 형태이며 그 구조에 따라 개인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유한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유한회사는 다시
번 공개 여부에 따라 공개 유한회사와 비공개 유한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개인회사와 합자회사는 소위 무한책임회사입니다. 1인 오너로 설립된 회사가 개인회사이며 2인 이상의 개인이 참여하는 회사가 합자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한책임회사는 소규모의 홍콩 내 상가 또는 보통 연매출 6만 US달러 이하 규모의 사업장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한책임회사도 일반 법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단점이 무한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오너, 즉 주주분께서 출자하신 자본금에 대해서만 유한 책임을 가지시게 되는데 무한책임 회사는 법리적인 소송 등에 휘말리게 될 경우 오너의 개인 자산에도 영향이 갈 수 있으므로 큰 규모의 사업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명에서도 구분이 되어 규모가 작을 것이라는 편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유한 책임을 뜻하는 리미티드로 회사명이 끝나는 데 반해 무한책임 회사는 리미티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BC 홍콩으로 회사명을 결정하셨다면 무한책임 회사는 그대로 ABC 홍콩이며 법인은 ABC 홍콩 리미티드로 구분됩니다. 거래처에서도 해당 내용을 통해 홍콩 사업체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법인 세율인 16.5% 대비 1.5%가 낮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은 무조건 외부 회계 감사를 받게 되어 있으나 면제됩니다. 따라서 진행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연매출 10만 US달러 이하와 같이 소규모인 경우 무한책임 회사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홍콩에서의 개인회사 및 합자회사는 홍콩 아이디카드 소유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 외의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홍콩 외의 국가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은 거의 대부분 유한회사로서 홍콩에 사업을 진출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한회사는 공개 유한회사와 비공개 유한회사로 나누어지며 대부분은 비공개 유한회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을 목적으로 사업 진출을 하실 경우에는 공개 유한회사를 설립하시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공개 유한회사로 설립하시면 됩니다. 신규 홍콩 법인 중 90% 이상이 비공개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반면 비법인 형태는 홍콩 법인이 아니고 외국 법인을 홍콩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지사와 연락사무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면 지사는 홍콩에서 자체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락사무소는 불가합니다. 홍콩 내에서 사전시장조사 또는 사후 AS만 담당할 경우에는 연락사무소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그 외의 대부분 사업체는 일반적인 영업활동, 계약체결을 진행하실 수 있는 지사 또는 비공개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을 진행하십니다. 비율적으로 보시면 거의 99%의 사업체가 비공개 유한회사 형태로 나머지 1% 정도가 지사 형태로 사업 진출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많이 고민하실 수 있는 지사와 비공개 유한회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로 진출하시는 대표적인 업종은 금융권과 건설사입니다. 이유는 지사의 경우 본사와 동일한 자본금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본금 설정 필요 없이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본 거래가 많은 금융권이나 건설사가 많이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굳이 지사 형태로 선택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 말고 특별히 지사 선택하시는 이유는 매출 형태가 홍콩에 인식할 수 없고 본사에서 매출 합산이 필요하신 경우입니다.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 일반 무역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지사 등록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형태로 설립하신 경우에도 본사와 연결 매출 합산이 가능하므로 굳이 지사 형태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는 홍콩 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모든 법률도 이행해야 하며 일반 법인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추가적인 보고사항도 있어 운영함에 약간의 복잡함이 있습니다. 또한 지사 등록에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되며 준비할 자료도 많기 때문에 앞서 말한 특수한 업종 또는 이유가 아니시면 대부분 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계십니다. 당사에서 지금까지 약 6천 업체의 홍콩 진출을 지원드렸는데요. 이 중 연락사무소 및 지사 형태는 약 70업체 정도만 진행하였었습니다. 정리하여 개인회사와 비공개 유한회사를 대표적인 법인 형태로, 지사와 연락사무소를 비법인 형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사 설립은 홍콩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분이시면 가능하시지만 대부분은 불가능하시기에 비공개 유한회사 형태로 많이 선택하시어 설립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홍콩 진출을 결정하신 경우 법인과 지사의 설립 또는 등록 시와 유지사항의 차이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 형태를 먼저 보면 홍콩
법인은 홍콩 현지 법인 및 독립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이고 지사는 한국의 본사를 홍콩에 등록시키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회사명은 법인의 경우 원하시는 정명이 가능하며 후미에 유한 책임을 뜻하는 리미티드로 끝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ABC 리미티드 형태로 장명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지사의 경우 자유로운 장명은 불가하고 한국 본사의 회사명 그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ABC CO Ltd인 경우 홍콩 지사도 동일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설립 요건은 법인의 경우 개별 등기이사, 주주, 자본금을 구성하실 수 있으나 지사의 경우 본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모든 이사진을 등기해야 하며 정관 또한 본사의 정관을 영문 번역 공증받으시어 동일하게 홍콩 기업 등록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홍콩 지사는 본사와 동일한 자본금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주를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개인 주주 법인의 경우 온라인 접수를 통해 최소 2시간, 법인 주주 법인의 경우 6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참조하실 수 있는 점으로 100% 법인 주주의 경우 6영업일이 소요되는 데 반해 개인 주주가 1%라도 참여하시는 경우 온라인 접수를 통해 최소 2시간 만에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사의 경우에는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최소 14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법인 설립은 신고제인데 반해 지사 등록은 승인제입니다. 지사 등록은 당사를 통해 모든 서류를 기업 등록국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어 검토 후 승인받게 됩니다. 검토 절차 중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길게는 4에서 5주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주주, 즉 모기업의 책임은 법인의 경우 출자금 내에서 유한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모회사가 10만 US달러를 자본금으로 출자하였을 때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채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지사의 경우 본사가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지사가 법인보다 불리한 부분도 있어 홍콩 진출 형태를 결정하실 때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의 배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우 홍콩 법인에 귀속되며 배당금 형태로 주주에 귀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사의 경우에는 지사에 귀속하실 수도 있고 배당금 형태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본사로 귀속시키실 수 있습니다. 설립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주주당 최소 1홍콩달러입니다. 즉 홍콩 법인의 주주가 1인인 경우 최소 자본금은 1홍콩달러입니다. 지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설립 자본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본사와 동일한 자본금 계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홍콩 지사도 홍콩 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모든 대정부 보고 사항을 동일하게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영경신 업무, 결산, 감사, 세무보고 및 직원등록보고 등이 있습니다. 홍콩 법인과 지사는 동일하게 단일세율 16.5%가 적용됩니다. 2018-19 세무연도부터는 이중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순이익기준 홍콩달러 200만 불까지는 표준세율 16.5%의 절반인 8.25%가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적용됩니다. 홍콩지사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매년 회계 결산 감사의 의무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형태인 법인과 지사, 연락사무소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자격 요건과 이행하셔야 하는 부분 등 정리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콩 현지 법인 설립부터 정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호를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상호명은 사용 가능합니다. 별도의 법인명 예약 제도는 없으며 선점하신 분이 해당 법인명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당사로 선호하시는 법인명을 공유 주시면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드릴 예정입니다. 홍콩의 법인명은 영문이 기본이며 필요시 주문을 변기할 수 있습니다. 혼용은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1인 이상의 등기이사를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주요 요건으로 만 18세 이상의 자연인이시면 등기이사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몇몇 국가들과 같이 현지인 등기이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도 동일합니다. 홍콩 현지인 또는 현지 법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아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100% 소유의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른 별도의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등기이사와의 겸임도 가능하여 최소 구조로 1인이 등기이사 겸 주주로 참여하시며 법인 설립도 가능하십니다. 자본금은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 1홍콩달러입니다. 만약 자본금을 설정하시고 자본금 납입 이후에 운영비로 사용하실 경우 해당 금액을 자본금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초기 1년간 운영 자금이 10만 US달러로 계획하신 경우 해당 금액인 10만 US달러를 자본금으로 설정하시고 자본금 납입하시어 주식 발행하신 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홍콩은 업종에 따른 제약이 없어
법인 설립 시 표준 정관을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법인명 및 발기인 명부에 따라 1, 2페이지만 법인별로 상이하고 이후 페이지에 대해서는 모든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정관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회사 간사는 기입해둔 바와 같이 TCSP 라이선스를 보유한 홍콩 법인 또는 개인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간사의 선임은 필수사항입니다. 회사 간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홍콩 회사 조례에 따라 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모든 대정부 보고사항을 대행해드리는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홍콩 정부와 법인의 실질적인 오너 사이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공문서 수발 등의 업무를 이행하며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홍콩 정부의 신고가 필요한 대정부 보고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드리고 행정적인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법정 등록 주소지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홍콩은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홍콩 내 사무실을 구축하지 않은 대부분의 고객사에서는 당사에서 제공드리는 당사의 홍콩 주소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당사에서 홍콩 법인 설립 서류를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 주주로 구성되는 경우 온라인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100% 법인 주주로 구성 시 당사에서 직접 서류를 기업등록국과 세무국에 제출하여 6영업일 후 법인 설립 증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간단히 순서를 정리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명을 실시간으로 확인드리고 앞서 안내드린 6가지 기본 정보를 취합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 후 기업등록국에 설립 신청 서류인 폼 NNC1과 법인정관 AA 등 제반 서류와 법인 등록 비용을 제출합니다. 개인 주주의 경우 최소 2시간, 법인 주주의 경우 약 6영업일이 소요되어 법인 설립 증서가 발급됩니다. 설립 증서를 수령하여 홍콩 세무국에 폼 1B와 함께 관련 정부세를 납부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법인 설립 증서를 CI, 사업자 등록증을 BR이라는 약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정리드렸으며 이번에는 지사 등록 절차에 대해 정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사 등록은 법인 설립과는 상이합니다. 먼저 상호는 본사와 동일하게 등록됩니다. 등기이사도 별도 설정은 불가하며 본사와 동일한 등기이사진을 등록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별도 설정하지 않으며 정관도 본사의 정관을 영문 번역 공증받아 그대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콩 지사장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홍콩 지사장은 홍콩 아이디카드 소지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사 등록 전에 지사장 선임이 불가하신 경우 당사에서 명의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향후 지사장 선임이 완료되시면 변경 등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홍콩 법정 등록 주소지는 법인 설립 시와 마찬가지로 사무실이 구축되지 않으신 경우 당사에서 주소지를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사무실 구축하시고 변경 등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사 등록도 순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상호명의 실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초자료 및 정보를 취합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 후 기업등록국에 폼 NN1, 폼 MM1 등 제반 서류와 지사 등록 비용 등을 제출합니다. 소요 시간은 최소 14일에서 30영업일이 소요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과 비슷하게 등록 승인이 되면 지사 등록증 CR이 발급됩니다. 그 후에는 법인 설립과 동일하게 세무국에서 사업자 등록증 BR을 발급받게 됩니다. 설립 절차 일정만 생각했을 때 지사는 한 달 정도 소요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연락사무소입니다. 연락사무소는 가장 간소화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은 본사와 동일하고 연락사무소장 선임하시고 홍콩 법정 등록 주소지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홍콩 법정 등록 주소지는 법인 설립이나 지사 등록 시와 마찬가지로 사무실이 아직 구축되지 않으신 경우 당사에서 주소지를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법인이나 지사와는 다르게 홍콩 기업등록국의 관리는 받지 않고 세무국의 관리만 받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며 매년 사업자 등록증 갱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업무가 완료되면 홍콩 법인 설립 및 지사, 연락사무소 등록 시 유관부처였던 기업등록국과 세무국의 매년 대정부 보고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기업등록국보다는 세무국에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가시면 대부분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사항에 대한 문의는 메일 또는 유선 통화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빠르면 1영업일 이내, 늦어도 2영업일 이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로 문의 주시면 당사에서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굳이 직접 세무국과 연락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필요시 직접 연락하시면 그 상황 또 그 조건에 맞는 상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 설립 또는 지사 등록을 진행하시면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홍콩 법인은 아니고 한국에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시거나 지사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하셔야 하는 신고제도입니다. 해당 해외 직접 투자 신고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금융감독원 및 한국의 주거래은행의 해외 직접 투자 신고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한국 법인 또는 개인이 해외 법인 설립 또는 지사를 등록하신다는 것은 해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식은 한국의 외국환 관리법에 의거 투자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투자자산 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해외 직접 투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 설립 전 사전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래은행 담당자에게 홍콩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 관련 안내 요청하시면 신청 서식 등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립이 완료되시면 해당 신고를 완료해 주시고 설정하신 자본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설정 자본금이 단 1홍콩달러이더라도 해당 금액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신 경우 당사로 송금 신청서 또는 입금 확인서를 전달해 주시면 그에 맞추어 주식 증서를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주식 증서로 증권 취득 보고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자금 납입 후 6개월 이내 사고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간단하게 홍콩 법인의 등기 서류와 주식 증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매년 5월 말까지 홍콩 법인의 연간 사업 실적 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산 보고서로 충분하실 수도 있고 감사 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진행한 은행 담당자에 확인하시어 해당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추후 홍콩 법인을 청산하시거나 폐업 진행하시게 되면 청산 관련된 폐업 등기증이 발급됩니다. 해당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주주였던 한국 법인 또는 개인의 송금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종료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인지하시고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모르셔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진행하지 않으시면 불법이 됩니다. 홍콩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시고 향후에 이익금을 한국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반환하시기 위해 해외 직접 투자 신고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주거래은행 지점에 방문하시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홍콩 법인의 은행 계좌 개설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홍콩은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법인 설립 이후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홍콩 법인 설립이 완료되어야만 은행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은행 계좌 개설이 완료되어야만 자본금 납입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중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자본금 가계자료를 개설하시고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어야만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은 선행해서 홍콩 법인의 은행 계좌 개설이 완료되어야 자본금 납입하실 수 있는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홍콩의 은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은 3대 금융도시로 불리울 만큼 전 세계 70여 개의 주요 은행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계 은행인 K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 국민은행 등 10개 은행도 진출해 있습니다. 홍콩 법인의 은행 계좌 개설을 결정하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고려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드리겠습니다. 크게 홍콩 현지은행과 한국계 진출은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홍콩 현지은행이 적합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 한국계 진출은행이 적합할 수 있는지 정리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콩 현지은행은 홍콩 내 지점수가 많아 소매금융 위주의 고객에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가 많으시고 다양한 인터넷 뱅킹 플랫폼을 사용하셔야 하는 분들 또는 소위 피지사라고 불리우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와의 연결이 필요한 이커머스 업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현지은행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데비카드, 즉 현금카드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어 이러한 사용처가 다양하신 분들은 현지은행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당연히 한국계 은행보다는 HSBC, 시티은행, 스탠다드차트은행 등과 같은 글로벌 은행이 대외 신용도가 높으므로 향후에 거래처에 은행 정보 등을 제공하실 때 홍콩 법인이 한국계 은행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홍콩 현지은행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부분이 단점이 되냐면 한국과 다르게 홍콩의 은행은 최저 잔고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각 은행별 요청하는 최저 평균 잔고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매월 유지비인 메인테넌스 피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단점이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현지은행은 한국어 지원이 안 되기에 영어나 중국어로만 교신이 가능합니다. 또 담당 고정 직원이 없습니다. 물론 은행에서는 어느 수준 이상의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의 법인 계좌에는 담당 직원을 배정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계좌에는 담당 직원이 없어 교신하시는데 제한적이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라인을 통해서만 문의가 가능하십니다. 홍콩에 계시지 않은 경우 지점 방문도 불가능하시고 전화하실 때 항상 국제전화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전화가 연결되더라도 직접적인 안내는 못 받고 질의사항만 남기시고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받으시게 됩니다. 빠른 응대가 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계 진출은행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현지은행의 단점이 한국계 진출은행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한국 직원이 배정되다 보니 응대가 빠르고 언어적으로도 한국어로 교신이 가능하며 교신이 편리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본사와 자본 거래가 있으시거나 지급 보증을 받으시거나 스탠바이 LC를 받으시는 경우 당연히 동일한 은행을 설정하시어 수수료상의 장점을 누리실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는 게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진출은행을 사용하시는 법인의 대표적인 업종이 무역업입니다. 무역을 하시면서 페이먼트 텀을 LC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한국계 진출은행 이용을 권고드립니다. 현지은행으로 진행하시면 수수료율도 비교적 높고 절차 진행 속도도 상당히 느립니다. 한국계 진출은행은 경우에 따라 급할 때는 먼저 사본 제출 후 사후 원본 보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C를 사용하는 고객사에는 한국계 진출은행을 선택하십사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계 진출은행의 단점은 현지은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매금융 중심입니다. 물론 LC를 받거나 송금하시고 입금을 받으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현금 거래는 제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고객사에 2개 이상의 은행을 유지하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는 은행에서 임의적으로 은행 계좌를 폐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한 어필은 불가하고 통지받으시면 30일 이내 잔고를 출금 처리하셔야 합니다. 현재 홍콩에서 은행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하시는 건 매우 힘들며 시간적으로도 최소 6에서 8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즉 계좌 폐쇄 통보 받으시고 신규 계좌 개설 절차를 시작하시면 폐쇄 시점까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현지은행 1개, 한국계 진출은행 1개를 운영하시어 서로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시며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홍콩의 은행 상황에서 저희가 제안드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상계좌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시지만 코로나19 이후 홍콩에서 매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카카오뱅크 또는 토스뱅크와 같이 실제 점포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핀테크 업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콩, 영국, 호주 및 캐나다에서 라이선스를 받고 정식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어느 정도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 가능하며 아마존, 쇼피파이, 페이팔 등 전자상거래, PG사와의 연동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특징을 살펴보면 홍콩에 방문 없이 계좌 개설 가능하며 일반적인 인터넷, 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송금 모두 가능합니다. 스위프트 코드 등 은행 정보는 홍콩의 시중은행인 스탠다차터드 은행 또는 시티은행 등 정보가 공유되어 거래처에서는 해당 은행 정보로 가상계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최대 보유 가능 금액 또 최소 잔고 유지액도 없어 사용하시기 편리하시며 또 주요 11개 통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상계좌 개설은 심사 시 큰 문제가 없으면 1에서 2주 내에 계좌 개설이 완료되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은행 계좌 개설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방지법 강화로 인해서 법인이든 지사든 연락사무소든 모든 절차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심사 시 개인과 법인 상관없이 검증을 진행하고 있어 다양하고 방대한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 최근에는 계좌 개설 심사가 강화되고 있으나 홍콩은 더 강력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홍콩은 외국환 관리법이 없어 사전 증빙 서류 제출 없이
10만 US달러를 보내고 받으실 수도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계좌 개설 단계에서 심사를 강화하여 사전에 그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홍콩 법인 설립 시 또는 지사, 연락사무소 등록 시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는데요. 그 시점에는 홍콩 법인이나 지사, 연락사무소는 아무런 사업 이력이 없습니다. 하여 등기이사, 주주 및 모회사의 기존 사업 이력 등을 제출하셔야만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에서 요청드리는 서류는 개인의 간단한 이력, 양력, 그리고 타국가에서 운영 중이던 영문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등 사업 증빙을 요청드립니다.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도 증빙 서류로 제출하실 수 있고 사업 준비 단계에서의 이메일 기록 등도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으면 계좌 개설 심사 승인 확률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전에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콩 법인 설립 비용 이외에 홍콩에서 법인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연간 회계 비용 등 기타 유지 비용은 얼마인가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홍콩 법인 설립 비용에는 홍콩 법인 설립 후 만 1년까지의 비용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하시고 만 1년이 되시면 연갱신 업무 및 결산, 감사, 세무신고 등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연갱신 비용은 1,850불로 고정비용이고요. 그리고 결산 감사 비용은 당사로 결산 기초자료 등의 기초자료를 전달 주시면 견적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무역법인의 경우 결산 감사 비용으로 약 2만 홍콩달러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 및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라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사오니 법인 운영하시면서 기초자료 전달 주시면 그 시점에 저희가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콩 법인 설립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법인 설립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콩 법인 설립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특별한 위법행위나 아니면 등기이사나 주주의 위법행위가 발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당사에서 법인 설립 관련하여 상담 진행하시면서 전반적인 부분 저희가 사전에 확인 드릴 테니까 그 부분 고려하시어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관련 내용 중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 연락이나 이메일, 카톡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 주시면 추가 논의 드리겠습니다. 또한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및 한국 등에서의 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참석하시어 유용한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 여러 가지 주제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사 유튜브에도 방문하시어 유용한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콩 프리미어 TNC 박이태 팀장이었습니다. 웨비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